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며 바라본 정치판에서 꼭 승리를 가져온 무기가 있었어요. 누구에게나 공정한 법, 누구에게나 공평한 정책, 이런 게 아닌 바로 여론, 프레임이었어요. 의혹이 제기되고 감정이 자극되고 그리고 진영으로 나누어지는 순간 진실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대중의 분노를 선동하고 프레임을 씌웠느냐가 승리의 무기가 되곤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광우병 논란부터 최근의 스타벅스 및 선거관리 사태까지 지난 18년간 보수와 진보가 맞붙었던 거대한 여론 공방전을 통해 대한민국 선동과 프레임의 역사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협상이 기습 타결되었습니다. MBC PD 수첩이 30개월 이상 된 소에 광우병 위험성을 방송하며 여론에 불을 붙였고, 공포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신드롬처럼 번졌습니다. 이에 진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미일 외교 성과와 바꾼 굴욕 외교다라고 말했고, 보수 측에서는 과학적 근거가 박약한 과장 오보이며 좌파 단체들이 주도하는 정권 퇴진용 정치 선동이자 괴담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미국과 추가 협상을 통해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는 방안을 끌어냈고, 이명박 대통령은 2차례나 대국민 사과를 했었어요. 촛불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는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출범 초기 이명박 정부의 동력을 완벽히 꺾어놓았으며 대한민국 정치가 과학 대 감정, 괴담 대 언론 탄압의 프레임 전쟁에 본격 진입하는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대우나 공약을 철회하는 대신 22조 원 규모의 4대강 고정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진보에서는 대우나 재추진을 위한 눈속임이며 강물이 고여 수질이 악화되는 환경재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보수에서는 치수와 이수를 통해 홍수 가뭄을 근본 해결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필수 국책 사업이다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완공 후 여름마다 녹조가 대량 발생하며 녹조라떼라는 악명이 붙었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감사원의 감사가 단골 메뉴로 등장했죠. 문재인 정부에 들어 일부 보가 해체 개방되었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존치되는 등 4대강은 치수의 영역을 넘어 정권의 정통성을 확인하는 상징적 정쟁터가 되었습니다. 백령도 해역에서 천안함이 폭발 침몰해 장병 46명이 순직했습니다. 민군 합동조사단은 북한의 어뢰 공격이라고 결론지었으나 진보의 일각에선 좌초설이나 미군 잠수함 충돌설 등 다른 가능성을 은폐하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북풍을 조작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을 했고, 보수에서는 안보 비극을 부정하고 북한을 옹호하는 유언비어이자 순국선열을 모독하는 종북선동이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정부는 대북제재인 오이사 조치를 단행했지만 음모론과 재조사 요구는 수년간 이어졌습니다. 천안함 사건은 한국 사회 내부의 안보 간 균열과 국가적 조사 결과에 대한 극심한 불신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남게 되었죠. 304명의 희생자를 낸 세월호 참사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비극이었지만, 더욱 큰 비극은 아이들의 죽음이 극단적인 진영 싸움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진보는 박근혜 정부에게 정부의 무능과 부패가 만든 인재다, 대통령의 7시간 행적부터 구조 실패까지 단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진상을 규명하라 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보수 측에서는 해양사고라는 비극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여 정권을 흔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반정부 선동이다 라고 함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 정권의 도덕성과 국정 수행 능력에 치명상을 입혔고, 2016년 국정농단 탄핵 국면으로 이어지는 결정적 심리적 교두보가 되었습니다. 참사 이후 8차례가 넘는 특조위와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여론의 진영별 갈등은 단 한치도 줄어들지 않았죠. 북핵 미사일 대응을 위해 주한미군 사드를 경북 성주에 배치하기로 발표하자 정치권이 요동쳤습니다. 진보 측에서는 사드 레이더의 강력한 전자파가 참해와 주민 건강을 파괴하며 중국의 경제 보복을 부르는 국익 훼손 행위다 라며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고, 보수 측에서는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는 최소한의 자위적 안보 조치다, 전자파 괴담은 제2의 광우병 선동이다 라며 반박을 했습니다. 이후 중국의 강력한 한한령과 경제 보복이 이어지며 국내 산업이 타격을 입었고, 문재인 정부에 들어 사드 배치가 임시 배치 형태로 고착되었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환경 영향 평가가 최종 완료되며 전자파 영향이 인체 기준치에 대폭 미달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내 운용 중인 두 종류의 레이더에 대한 전자파 강도 측정 결과는 인체 보호 기준의 3 내지 5%로 사드는 안보와 외교가 정쟁의 도구로 어떻게 변질되는지를 보여준 사례라 볼 수 있죠. 신문 파워블로거 드루킹 일당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여론을 조작해온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보수 측에서는 민주주의에 꽂힌 대선 여론을 인위적으로 조작한 여론 공작이자 헌정 파괴 범죄다 라며 문정부를 향해 공격을 했고, 진보 측에서는 개인의 일탈적 이권 요구에 불과하며 여당 역시 피해자다 라며 해명을 했습니다. 자발적인 지지자의 일탈일 뿐이다.
이후 특검이 도입되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실형을 선고받아 지사직을 상실했습니다. 이 사건은 포털 사이트 댓글이 과연 민심을 대변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을 던졌으며 매크로와 온라인 여론전의 음습한 단면을 천하에 공개했습니다. 전북 새만금에서 열린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는 폭염, 해충, 비위생적 시설, 배수 불가 등으로 총체적 파행을 겪었습니다. 주요국 대원들이 조기 철수하며 책임 공방이 폭발했었죠. 이에 진보 측에서는 윤석열 정부와 여성가족부의 무능, 현장 대처 미비가 초래한 전 세계적 국격 실추이자 무대책 관제다 라며 선제 공격을 했고, 보수 측에서는 문재인 정부와 전북도청이 지난 5, 6년간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받아놓고 기반시설을 부실하게 조성한 전 정권과 지자체의 책임이다 라며 공격을 받아쳤습니다. 결국 스카웃 대원들은 전국으로 비상 분산시키고 K-POP 콘서트로 조기 마감했으며 감사원의 전면적인 감사가 착수되었고 여가부 폐지론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자체의 국비 확보형 국제행사 유치의 폐단과 정부 부처 간 핑퐁 게임 및 준비 부실이 어떻게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하는지 대표적 감사 사례로 남았었죠.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159명이 사망하는 대형 압사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진보 측에서는 도심 속 관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파면과 대통령의 사과,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라며 정부를 향해 날선 반응을 보였고, 보수 측에서는 안타까운 비극이지만 자발적 행사였다, 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정권 퇴진 운동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정치 선동을 중단하라 라며 반박을 했죠. 이후 국회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세월호에 이어 또다시 대형 재난의 정쟁화라는 슬픈 공식이 반복되었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갈등은 현재까지도 정치적 앙금으로 남아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2011년 원전 사고로 발생한 후쿠시마 다오종 제거 설비 처리수를 다핵종 제거를 거쳐 태평양에 해양 방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국내 정치권이 또다시 요동쳤습니다. 진보 측에서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전 인류에 대한 해양 테러이며 정부가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포기했다라고 말했고, 대규모 장애 집회 및 해양 수산물 불매 조짐까지 보였었죠. 이에 보수 측에서는 IAEA 등 국제과학계가 검증한 기준을 무시하는 제2의 광우병 괴담이다, 또한 우리 어민을 죽이는 무책임한 선동이다 라며 목소리를 높였죠. 2023년 8월 실제 방류가 시작되었으나 우려했던 수준의 수산물 방사능 수치 초과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보수 측은 방류 후 아무 일도 없지 않느냐며 진보의 괴담 마케팅을 비판했고, 진보 측은 장기적 누적 영향은 알 수 없다며 대립을 이어갔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대용량 텀블러 행사를 기획하며 5월 18일 당일에 5.18 탱크데이 책상에 탁 홍보 문구를 표기해 5.18 비하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이에 진보 측에서는 대기업이 국경 1급 민주화 기념일에 역사일을 저버리고 노이즈 마케팅을 감행한 혐오이자 무신경한 역사 왜곡이다 라며 굉장히 날선 반응을 보여줬고, 이에 보수 측에서는 대용량 텀블러의 별칭이 원래 탱크였을 뿐 무리한 정치적 억측과 과도한 기업 때리기 및 좌표 찍기 불매 운동이다 라며 대응을 했었죠. 이에 기업 대표가 해임되는 등 불매운동이 퍼졌고,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 측은 이를 집중 타격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반전이 일어났었죠. 일부 정치인들이 SNS에 빈컵을 패대기치고 스벅 반입 금지령을 내리는 등 과격한 퍼포먼스를 선보이자 여론에 역풍이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본 대중들은 커피는 다 마시고 컵만 던지는 선거용 정치쇼다, 시민들의 일상과 소비까지 훈계하려 드느냐 라며 반발했고, 기업의 무신경한 마케팅에서 출발했으나 이를 선거용 정치 자선으로 과도하게 소비하려던 정치권의 쇼정치가 2030 유권자들에게 거부감을 사며 도리어 역풍을 맞은 대표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6월 지방선거 당일 일부 투표소에서 본 투표용 투표용지가 조기에 소진되며 유권자들이 수시간 대기하거나 발길을 돌리는 초유의 선관위 행정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보수 측에서는 단순 실수가 아니다, 특정 지역 유권자의 투표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거나 사전투표 및 개표 시스템 전체에 손을 대려는 부정선거 시스템의 징후다 라며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고, 이에 진보 측에서는 선관위의 총체적 무능과 행정 실패다, 그러나 이를 기다렸다는 듯 음모론으로 연결지어 선거 시스템 자체의 신뢰를 흔드는 것은 위험하다 라며 대응했습니다. 이후 선관위원장의 사퇴와 대대적인 조직 개혁안이 발표되었지만, 이 사건은 선거의 결과뿐만 아니라 선거의 과정과 절차마저도 진영 간의 선동 및 음모론의 소재로 소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최근의 씁쓸한 단면이 되었습니다. 광우병부터 투표용지 부족 사태까지 지난 18년 동안 사건의 이름과 장소는 바뀌었지만 대한민국 정치판의 구조는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습니다. 1. 대형 사건.
참사 의혹의 발생. 2. 미디어를 통한 공포와 분노의 자극. 3. 진영 논리에 따른 프레임 고착화. 4. 과도한 정쟁화와 쇼. 정치권이 대중의 분노를 자극해 정치적 자산으로 삼는 동안 외면받은 것은 희생자에 대한 진정한 추모, 시스템 개선, 그리고 과학적 진실이었습니다. 스마트폰 알고리즘이 우리를 각자의 진영 속에 가두는 시대, 정치권이 대중의 분노를 자극하고 쇼에 집중하는 동안 정작 중요한 민생과 정책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진실을 가려내고 정치권의 보여주기식 행태를 감시하는 것은 결국 유권자들의 냉정한 시선이죠. 정책은 뒤로 던져놓고 표를 얻기 위해 눈에 보이는 행동만 하는 정당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깊이 있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